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이렇게 변동성이 동반되는데요. 자, 오늘은 시가가 2.5% 정도 빠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나 견조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 기대되는 마음 반 또는 불안한 마음 반 이렇게 동시에 공존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미장이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좀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기업이 즉 지금 원익홀딩스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올해 역시 상승을 바라보는 롱스톤자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월 고점을 돌파시킨 후 지지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도 단번에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만큼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디폴트 값 정도는 우리가 지금 정해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는 로봇주일까요? 아니면 반도체주일까요? 우리는 이 원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원익홀딩스는 이 두 가지의 전형적인 교집합 종목입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로봇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지금 상승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는 이 자회사의 원익 로보틱스 때문입니다. 얘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봇8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익 로보틱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과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인데요.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와 원익 QNC도 지주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업인 반도체 부문에서도 원익홀딩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엮여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최선당 공정수혜주로 원익 IPS가 부각되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 구간인데요. 자, 그동안 원익홀딩스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낮은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원익이 보유한 원익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무려 이렇게 1조가 넘죠. 자, 그런데 원익의 시가총액은 지금 단 2천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원익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비교적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는 굳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원익홀딩스는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어차피 가는 놈들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스닥이 500조 시대입니다. 자, 물론 단기 급증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원익홀딩스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또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해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위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2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LST 유라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머스크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에이다스입니다. 자, 게다가 요 LST 유라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다시 실렸었죠. 정배열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다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 수차례 저항을 맞고 올라온 이 구간, 여러분들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계속해서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때랑은 다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결정적으로 화요일 시간에서 이 공시까지 나왔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LST 유라텍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LST 유라텍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들 오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10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상한가 꽉 채워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자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장도 변동성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매수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정배열 구간이지만 가장 상단에 있는 이 5일선과도 이격이 꽤나 좀 큰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할지 아니면 눌릴 때 매수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물량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저라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45,000원 부근에서 2차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5일선이 더 올라와 줄 거거든요. 지금의 원익홀딩스라면 이러한 흐름이라면 충분한 지지가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올라갈 때는 조금씩 덜어내고 빠진다면 여기 마찬가지로 4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담아보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기다림과 동시에 베팅 구간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는 금지입니다. 자, 25년 미장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하락이 동반되었습니다. 비교적 지금은 약세장을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4,28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이게 저는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CPI도 잘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캐비넷이 이제 요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이제 1월달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월요일장 다음 주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좀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과도 같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 부분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